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가 어렵네요. 사실 폭락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거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 상승기 때는 그 하루하루 확인하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사례예요. 한 5.3억 정도 되는 집을 샀어요. 대출은 얼마냐? 3.8억. 그래서 거의 영끌 수준에 가깝죠. 그래도 자기 돈 1.5억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최근에 보니까 한 4.3억 정도로 찍혀요.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내 수준의 돈은 1.5억이었던 것이 나의 자산은 0.5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1억이 날아가 버리는 현상들. 이게 뭐 대출 만기 5년에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일부 상환하라 뭐 이런 요구들도 들어올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DS 토목설계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무료 광고입니다. 무료 광고. 왜냐? 제가 한번 인터넷에 글을 남겼는데 값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산지 전용이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것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주변에 땅이나 뭐 이런 거 좀 가지고 있는데 이 개발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온 산이 다 헤집어지고 있어도 내가 개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용어도 너무 어렵고 뭐 산지 전용 부담금이 어쩌고 뭐 임목이 어쩌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끔 글을 찾다 보면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시는데 요곳에 토목설계사무소 소장님인 듯 했어요. 그분이 글을 남겨주시는데 야 정말 기똥차게 답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신가 찾아보니까 필명에 그 게시판에 남기는 필명에 대구 땡땡땡땡 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글을 여러 개 찾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세히 잘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전화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이곳을 정말 추천합니다. 예, 여러 곳의 토목설계사무소 제가 전화 굉장히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분 굉장히 친절하시고 앞으로 사업도 많이 번성하셨으면 하고 이렇게 무료로 광고 올려드립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그래서 남겨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이게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종종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 요 소장님 전화번호도 있어요.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이 월요일 주말 동안 많이 감소 꺾였다가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생각보다 주말 동안 꺾임 현상이 덜했어요. 2월 19일 오늘 2월 22일인데 요거 자료 숫자가 조금 잘못된 숫자가 올라와 있어요. 주말 동안 꺾임 현상 이렇게 많이 꺾였다가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모양새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주말 동안 감소가 조금 덜했어요. 요 포인트 짚어보시면 생각보다 감소를 덜했구나 느끼실 거예요. 전세 물량 보시면 2월 22일자 7,783건에 딱 걸려 있어요. 제 예측치 숫자 100건 차이 나요. 지난주까지 지난 주말 끝났을 때만 해도 이게 그 7,800 몇십 건이라 가지고 내 예상치보다 더 많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8월 달까지 3월 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3월 말 이후로는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추정했던 근거들 있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 거 없이 그냥 막 깬또 찍듯이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입주 물량, 그리고 결혼하는 세대,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몇 가지인가요? 한 7, 8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넣어서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 자료, 대구 전세 매물 예측, 제발 이렇게 되지 말기를 하는 그 영상을 혹시나 찾아보시게 된다면, 저거, 상당히 고심해서 나온 숫자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월세 물량도 맞죠? 주말에 보세요. 주말 동안 꺾임 현상이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주말 동안 꺾임 현상이 거의 없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3,401건.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이 허위 매물 덩어리들 얘들 한번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 매물이 한 2,700건 정도
보통 아래에 머물렀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연초 대비로도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이 몇 퍼센트인지 참 한 10% 이상이잖아요. 맞죠? 10% 이상. 서울도 매물이 많이 늘어난다 어쩐다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전세 매물 그리고 그냥 일반 매도 매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5% 정도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대구는 10%. 근데 더 심각한 건 대구가 이 물량 상승 증가하는 것에 전국 순위로 매겼을 때 16개 시도 중에서 17개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또 어딘가는 대구보다 더 심하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대 물량도 현재 2월 22일 숫자고, 여기 숫자 조금 더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요 꺾이는 현상들이 월요일, 화요일 거치면서, 월요일 때 주말을 거치면서 밑으로 팍팍 꺾이는데, 이때는 보세요. 팍 꺾이는 현상이 좀 덜해졌어요. 주말에도 매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토목설계 동산 요 소장님 전화번호 대구 분이시고요. 대구 분이시고 사무실은 고령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분들도 주변에 아마 토지들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63건. 그럼 전세는 대충 몇 개? 전세는 한 120개. 월세는 몇 개? 월세는 한 60개. 요 정도 일단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신고가 비율은 10% 전후 요 정도 수준이에요. 1월달 거래량이 오늘 신고된 거 13건, 2월 거래량이 50건. 근데 보세요. 1월달 현재 749건이거든요. 제가 800건 예상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예상치를 했을 때 800건을 예상했는데 800건 안 되겠네요. 800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한 20건 정도 더 추가되는 선에서 머물거든요. 이제 한 770건, 거래량 770건.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부 또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은 매도자들이 이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 있잖아요. 만약 2주택자다. 20% 양도 중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차익을 고스란히 먹기는 더 힘들 거예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야, 저거 얼마 전까지 세금 20% 더 냈어야 되는 물건인데 내가 저거 20%를 더 주고 사야 돼? 세금 20% 덜 내는 만큼 나도 더 깎아야지. 매도자 입장에서도 뭐 꼭 입주를 앞두고 있다니 꼭 팔아야 하는 물건이라면은 자기 차익은 어차피 더 커진 상태잖아요. 그게 조금 줄어들더라도 저는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어제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게시판에 싸우는 거 보면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은 뭐 물량이 더 많이 쌓일 것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일단 거래는 좀 다소 활발해질 것이다. 그게 단기에 그칠 것인지 장기간 계속 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요거 보세요. 가격 상단 부분 신고가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60평이라고 적혀 있네요. 164제곱미터. 요거는 일단 대형 평수에서는 신고가 띄엄띄엄 나오는데 상승폭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광장타운 1호가 광장타운 오랜만에 거래되었는데 평형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이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앞으로 시간이 더 지연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월성 협성 요퍼래 5억 5,200, 1억 6,500 하락이네요. 이것도 한 20% 정도 하락. 지난번에 하락하는 거 막 4억 후반대에 나온다든지 5억 초반에 나온다든지 이런 거래. 그거 우연이야 라고 하기에는 우연이 너무 잦아지면 그것은 필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목원 제1풍경채도 띄엄띄엄 거래가 이뤄져요. 왜냐? 요거 2018년에 입주했다고 치면은 2020년까지 한 바퀴 돌리고 2022년 되니까 이제 뭐 전세입자도 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타이밍들이 맞으면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대구 수목원 제1풍경채가 한 바퀴 돌고 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바퀴가 돌고 나니까 이거 20% 넘게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 나타나고요. 동대구 우방아유셀 10% 정도 하락하는 현상. 요건 2020년식이면 21년, 22년 2년 채웠나요? 2년 채웠으면 좀 그나마 낫고 2년을 혹시라도 못 채웠다면 이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커 보이진 않네요. 월성 월드 메레디앙 월성동 쪽
지속적으로 그나마 거래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긴 맞나 봐요. 6억 9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5억 2천. 이 6억 2천 거래 이 최고가 나왔을 때 아마 20년 후반일 것 같은데 그때 호가는 7억 8억 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무시라. 이거 7억에 혹시라도 잡았다. 그 제가 오늘 그 제목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9천짜리 야 이거를 내 돈 한 1억 9천 가지고 샀다. 내 돈 1.9억 가지고 만약에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가상 매매를 한번 해봅니다. 1.9억을 들여서 샀는데 1억 7천이 떨어졌다. 그럼 내 돈 2천 남는 거네요. 좀 너무 절망적인 상황. 이야, 이렇게 되면 좀 영끌들이 정말 뉴스에서 힘들다 말하는데 그거 아무도 공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당사자 1억이 넘는 돈을 깎인 사람 보통 말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수많은 하락들 월성협승유풀 이거 4억 보세요. 4억 9,600까지 이걸로 제목 뽑았으면 오늘 또 조회수 2배 3배 나오는데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서 제목에 좀 띄엄띄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졌어요. 나 여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난 외곽에 살고 있는데 월성동 그 나름 그래도 학군지로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나 그쪽으로 옮겨가야지 생각했는데 내 물건이 먼저 팔리는 게 우선 그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평리 롯데캐슬 이거 보세요. 신고가가 나왔는 것은 거의 대형 평형들. 그나마 대형 평형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러다가 또 대형 평형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떨어질 때는 또 더 심하게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말이 너무 길어져서 월성협성 정말 거래가 많네요. 월성협성유폴에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까지 거래되는 것이 3억 4천. 이것도 거의 한 30% 가까운 하락이네요. 월성도 쪽 하락이 유독 눈에 띈다. 유독 눈에 띄네요. 평형을 가리지 않고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힘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이 2억 8,900만 원 정도 수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2억 8천, 2억 9천만 원 정도 수준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한 770건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 3억 미만 거래 비율 좀 떨어졌어요. 이게 2월달 거는 좀 더 70%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저렇게 급한 매물들 막 6억에 거래되던 것이 4억에 거래되고 3억에 거래되고 4억에 거래되던 것이 3억대에 거래되고 막 이러면서 변화무쌍하네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얼마 안 돼서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변화무쌍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단계 내려왔다면 올해 한 계단 더 내려오는 6억 이상 거래량. 6억 이상 거래 비중 높지는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되는 것이 거의 5억대 4억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이렇게 거래가 살아나는 건 안 보입니다. 특히나 원래 남구, 서구 분양하면서 좀 떠들썩했지. 중구 분양하면서 분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떠들썩했지. 사실 이곳에는 아파트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래도 그렇게 원래 원활한 곳은 아니었어요. 분양권 거래량 5건, 그중에 신고가는 0건. 자, 분양권 중에서 서대구 센트럴자이 그나마 선방한 가격대 한 2천만 원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다. 나머지는 한 5천 정도, 0.3천. 요거는 1억 정도, 요것도 1억 정도. 메가시티 태왕하나스 요거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인가요? 입주가 임박한 곳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입주했던 곳이죠? 생각보다 힘을 못 쓰네요. 아까 매매가 한 60건 되었을 때 전세가 한 12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세 거래가 조금 나은 상황. 현재 1월달 거래량 1097건.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네요. 가격 상단 부분 대형 평형에서는 선방을 하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죠. 대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못 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다 대형 평형이잖아요. 대형 평형들은 항상 힘이 좀 있었는데 대형 평형 전세도 힘이 조금 빠졌네요. 그 다음 요거 대형 평형 힘을 쓰고 있어요. 넓은 평형들, 국평 아닌 애들, 그나마 힘을 쓰는 아이들. 그러니까 국평대로 접어들면은 조금 힘은 덜 쓰는데 국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 못 쓰는 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것도 약간 오늘 발견하는 현상이네요. 자, 국평대는 거의 다 하락 거래가 더 많다. 방송이 길어질까봐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8,900만 원 수준. 평균 매매나 평균 전세나 이 작년에 어느 정도 갭이 있었어요. 요게 갭이 있다가 줄어들더니만 요게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니만 매매가 전세가도 거의 유사해지는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가격대별 전세 거래량, 전세 거래 원활하지 않아요. 1, 2, 3월이 그나마 전세 거래가 원활해야 될 텐데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예, 이 기마이 부리던 현상들 조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이렇게 계속 그냥 표로만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월세 거래량 65건, 매매가 아까 63건이었나요? 60건 되면 같이 월세 거래량도 비슷하게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들. 요 두 개 숫자가 비슷하다면 1월 641건이죠. 아까 매매 거래 아까 730건 됐었나요? 요 두 개가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월세, 뭐 전세, 임대인이 월세로 증가한다. 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매매도 줄어들고 월세도 줄어들고 그나마 전세가 조금 나은 상황. 평균 월세 가격 62만원, 51만원, 60만원, 50만원으로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만원, 50만원. 이게 보통 대구가 어느 정도 5천에 요쪽에 써볼게요. 5천에 50. 요런 공식 비슷하게 나와요. 5천에 한 55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거래될 때 보면 그래요. 여기 60만원이다. 그러면 저거 역시 임대인은 역시 갑이야. 임차인에게 뭐 세금이나 이런 부담을 전가시켰어. 근데 알고 보면 여기 4,625만원 보증금이 조금 싸져요. 그 다음 여기 2월 달은 6,329만원 월세가 조금 더 싸지죠. 어제 요 균형이 5천에서 50 여기보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될 수도 있고 5,500에 55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 임대거래량 1월 현재 1,738건. 이제 거래가 하루에 한 50건씩 정도씩 해서 한 4일 정도 남았으니까 2,000건 정도면 예년에 못 미치는 임대거래량 나타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